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민법 조문 특강을 할 건데 이 부록 없어요? 부록? 부록 뭘 안 받아? 이거 갖고 와. 조문 특강을 이제 할 건데 조문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에요. 민법의 시작. 그래서 민법의 시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8주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조문 특강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이제 판례하면서 조문을 이제 묻어가지고 했는데 조문만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꽤 오랜만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조문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와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나요? 조문이?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네요. 어제. 조문이 나왔어요. 조문이 매번 나옵니다. 특히 민사특별법은 조문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많아요. 최근에 민사특별법 중에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조문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조문해서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아, 법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도 이 조문 특강 일단은 민법에서 잡아주면 2차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하실 거예요. 자, 먼저 법 조문 그랬을 때 여기 좀 보시죠. 조문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조문이 그냥 쓰여진 건 아니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문이 쓰여질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 이런 약속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우자한테 당신은 술 끊어, 뭐 당신은 생활비 뭐 줄여, 뭐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딴소리 하죠.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른 소리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새해에는 담배 끊는다 그랬는데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죠. 못 끊었죠? 그것도 따지잖아요. 집에서 아 끊는다면서 왜 안 끊어 그러면 내가 새해부터 담배 끊는다 그랬으면 그거는 구정 이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정 이후부터. 예, 그게 진짜 새해니까 그죠?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글로 써놨으면은 명백하게 써야 되겠어요? 애매하게 써야 되겠어요? 명백하게 써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법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약속은 이 법을 적용하고 저 약속은 저 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원리는 같은 것인데 이거를 모든 사안에다 다 적용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이 구체적이면은 안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사건들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데 법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법전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전을 적용하는데 법전을 쓰는데 말이에요. 법전의 기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전의 기술하는 방법. 글을 써놓는 방법을 2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인스티, 튜티, 오네스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덱텐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식이라는 건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봐봐요. 판덱텐 시스템이 있고 인스티튜티오넬 시스템이 있어요. 써줄까요? 영어로?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예요. 이건 불어고. 예, 못 써요. 근데 저도 못 써요. 요 판덱텐식이라는 것하고 여기 인스티튜티오네스식이라는 것하고 2가지로 크게 대별이 돼요. 법전을 만들 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A, B라는 모양새가 있다. 그 다음에 뭐 AC라는 모양새가 있다. 또 B, D라고 하는 모양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나열식이에요. 나열식. 그러니까 법전을 규정을 할 때 해당 내용별로 쭉 나열을 해주는 나열식이 인스티튜티오네식이고 여기 이제 프랑스 법전이에요. 프랑스 법전. 근데 판덱텐식이라는 것은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이 판덱텐은 이제 지역 이름인데 지역 학파예요. 학파. 학파. 판덱텐 학파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 독일식 법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A, B, A, C가 있다 그러면 A가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으로 끌어내고 B, C, D 이런 형태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게 B의 공통, C의 공통, D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A, B가 있고 A, C가 있고 A, D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매매고요. 요게 매매고 요게 임대차고 그 다음에 AD 요게 뭐 예를 들어 교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공통점이 A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공통점이니까 이 A라는 공통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끌어낸 공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총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독일식을 따라서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총칙과 각칙. 또는 강의 학상 강의를 할 때는 논쟁을 한다 그래서 강론, 총론이라고 하고 여기는 각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론과 강론. 그래서 사실은 매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형태 AB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매매에서 A의 형태는 민법 총칙에다 넣고 나머지 B라는 형태는 계약법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과 계약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비로소 매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떠냐면 대단히 이 총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닌데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게 대단히 뭐예요? 어렵고 난해해요. 예?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다,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쉬운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법률행위다 이렇게 바꿔주니까 대단히 총칙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세법이든 공시법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 총각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총칙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체계다? 판택된 체계다. 요거부터 일단 상식으로 이해하자고요. 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와요. 자, 그럼 1조부터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건 꼬부랑 이렇게 두 개 하는 거. 예, 요거는 독일에서 쓰는 형식이에요. 제 몇 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 1조. 근데 1조 가기 전에 봐봐요. 제 1장 뭐라고 나와 있죠? 통칙이죠. 그거 바로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 1편 총칙 그랬죠. 자, 이게 또 뭐냐면 여러분 글 쓸 때도 말이에요. 이 민법 법이라는 건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논리에 설득을 당할 수 있게. 그럼 뭐가 논리냐면 이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답안 쓸 때도 늘 강조를 해요. 우리 민법은 편, 장, 절, 관, 항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1편, 제1장, 제1절, 제1관, 제1항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편장절관항. 그럼 민법이다라고 했을 때 민법은 총 몇 편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총 몇 편이에요? 5편. 이거는 우리 작년도 기초 강의에서 한 거예요. 예, 제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소.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권하고 채권을 합쳐서 우리는 무슨 법이라 그래요? 예? 뭘 물권법, 물권 채권이라니까. 예? 예, 재산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예? 뭔 상속부 여기 상속이라니까 친족 상속 합쳐서 친족 예? 친족법은 4편이고요. 상인법 예? 뭐라 그래요? 아, 가족법 그랬잖아요. 가족법 두 개 합쳐가지고 그쵸? 기억나요? 이거 두 개 합쳐서 결국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총칙은 물권, 채권의 공통, 친족, 상속의 공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여기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래서 민법을 공부했는데 몇 편은 있는지 알아야죠. 그 편이라는 건 뭐예요? 민법을 덩어리로 쪼개는 단위, 큰 단위가 편이에요. 그러면 1편 나왔어요. 총칙 나왔어요.
1편 총칙. 그 다음에 그 총칙의 내용도 다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1장도 또 쪼개요. 또 쪼개면 하위 카테고리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1편 민법 총칙 그랬잖아요. 그죠? 제1편 총칙 그러면 이거는 민법의 총칙이에요. 그죠? 예, 예, 총칙.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법을 공부했으니까 회칙 한번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 무슨 모임에 예? 회칙 제 1편 이렇게 하고 총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칙. 그럼 1편 총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든 거에 대한 다 공통이겠죠. 회칙을 만들 때. 그죠? 그럼 거기 제 1장 뭐예요? 통칙 그래요. 통칙. 이 통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 통. 이거 무슨 자죠? 통. 예? 통할 통. 통하는 거야. 민법 전체에 공통되는 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통칙 그래. 통칙. 그러면 통칙인데 통칙은 몇 조가 있어요? 제 1조가 있고 제 2조가 있죠. 그리고 1장이 끝나고 제 2장 나왔죠. 제 2장은 뭐가 나와요? 인이죠. 인. 예? 그러면 한번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제 4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 3장 뭐 나와요? 법인 나오잖아요. 법인. 그죠? 그러면 제 4장 궁금하시죠? 예? 한 장, 두 장을 넘겨보시면 9페이지 나오네요. 제 4장 물건. 그 다음 5장도 있죠. 제 5장.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통칙에서 1조 나오고 2조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 나왔어요. 2장. 이게 1장이에요. 그럼 2장 나오고 2장은 인. 제 3장 누구예요? 법인. 제 4장 물건. 그죠? 제 5장 예,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전은 아무 얘기를 여러분들 안 해주지만 여기 봐봐요. 예? 1장, 2장, 3장, 4장, 5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통칙이라 그랬죠.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죠. 어디 공통? 여기도. 이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1편 총칙 그랬잖아요. 그럼 이 총칙의 내용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2편에도 적용되고 3편에도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거를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법전은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칙이다 그러면 민법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이 민법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2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제1조죠. 제1조가 봐요. 제1조. 제1조 뭐예요? 법원 그러죠. 법원. 그죠? 제2조 신의 성실. 자, 그래서 꺽쇠했죠. 꺽쇠를 어떤 분은 제 어떻게 나왔어요? 1조. 그리고 여기 봐봐요. 꺽쇠를 이렇게 하고 법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맞는 거지 그냥 괄호는 아니에요. 법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조는. 그러니까 그냥 가로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오타예요.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법은.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표제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표제어. 자, 제 1조의 표제어 그럼 뭐예요? 그게 법원이에요. 법원. 아시겠죠? 1조의 표제어. 그럼 2조의 표제어는 뭐죠? 그렇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 1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내용을 읽으시는 거예요. 밑에. 그러면 이 표제어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제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목되는 말. 그 조문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1조의 내용이고 그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꺽쇠한 거 그거는 표제어예요. 그럼 1조의 표제어는 법원이죠. 제1조의 내용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래서 옛날에 소위 쌍팔년도 사고방식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 빵꾸치고 이거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빵꾸치고 요거 채워 넣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OX. X. 왜죠? 법이 빠졌잖아요. 법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맨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죠. 공인중개사법 1조. 예? 예. 근데 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법률 용어잖아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 안 하면 관습이냐 관습법이냐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판택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칙 내지는 통칙 그러면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조문을 읽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건과 그 다음에 뭐예요? 효과론이에요. 요건 효과론. 뭐와 뭐예요?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자, 콩 심으면 뭐 나와야 돼요? 콩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팥 심으면 뭐 나와야 돼요? 팥 나와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바로 효과란 말이에요. 이게 효과. 그러면 이걸 심어야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그에 맞는 결과물이 생긴다, 이렇게 봐요. 필요한 조건을 갖췄을 때 뭐가 생겨요? 결과가 생겨요. 결과가. 이걸 요건과 효과 그래요. 항상 여러분 법 공부할 때 이거 모르시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법에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중개사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러분 이 법전이 얼마나 위력이 크냐면 소위 이제 사법시험이든 뭐 행정고시든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2차 시험 보는데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법전 조그만 손바닥만한 법전이 두꺼운 거 그거를 다 줘요. 그래, 그거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민법 제1조에 대하여 논하라, 이렇게 나와요. 민법 제1조에 대해서 논하라. 그럼 여러분은 딱 이제 조문을 딱 펴시는 거예요. 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은 뭐냐면 법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조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조문 내에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학이 있잖아요. 부동산 학.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법 조문처럼 범위를 꽉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이면 뭐든지 다 그냥 학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근데 민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법전이 범위예요. 법전이. 법전에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법전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것처럼 쓰여져요. 요건과 효과. 콩 심어야만 콩이 나오겠죠. 그럼 콩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라는 말이죠. 그럼 결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되는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인과관계. 뭐든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은. 그래야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신년점 봤어요? 신년점? 사주 안 봤어요? 봤어요 혹시? 올해는 좀 어떻게 되겠대요? 안 봤어요? 봤어요? 신년? 운세? 안 봐요? 운세는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예, 이건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점이라는 건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이라는 거. 좋게 나오면 기분 좋은 거, 안 좋게 나오면 기분 나쁜 거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예?
당신의 사주가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가 원인이고 결과가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주가 또 결과가 된다면 이 사주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생년월일에 맞춰서 그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팔자가 이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또 어디에 근거한가? 이렇게 자꾸 따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다면 이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은 무슨 과학? 예?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이니까 법도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학이 되려면 이건 뭐예요? 뭐 주술적인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콩 심었으면 뭐가 나오는 결과가 돼야 돼요? 콩 나와야 되죠. 콩 심었는데 팥 나온다 그러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런 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팍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죠. 지지난주거든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불법행위가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침탈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점유 침탈을 심으면 뭐 나온다? 반환청권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불법행위가 원인인데 반환 청구한다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팥 심었는데 콩 나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고 있죠?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조문에 있다 이거예요. 조문에 있다. 법 조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가장 명확한 거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9페이지를 한번 봐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103조 표제어가 뭐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그 결과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법률행위는까지는 뭐가 되죠? 요건 무효다 그러면 효과 이란 말이에요. 효과 요건과 효과 법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문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백사조도 그런 형식일까요? 그렇잖아요. 백사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조건을 갖추면 결과 무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요건, 뒷부분이 효과가 나오네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또 한 장을 넘겨봐요.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도 여기까지 요건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또 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끊고 여기까지 뭐예요? 요건 그 다음에 무효로 한다. 이게 뭐죠? 효과. 또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까지가 뭐예요? 요건 취소할 수 있다가 효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무효이다. OX.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무효이다 그렇게 가면 콩 심은데 팥 나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은 법적 사고를 하실 때 항상 뭐를 생각하신다?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요건 오케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법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1조로 갑니다. 제1조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우리가 통칙이라는 말을 보고 이거는 이 민법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어떤 거란 말이에요. 1조 법원과 2조 신의성실이 민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전 읽을 때. 두 번째 제1조 표제어가 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제 법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좀 더 좋은데 근데 굳이 한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법에서 나오는 한자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100개도 안 돼요. 예? 이 법원 할 때 이 원자가 이게 이런 원자일까요? 아니면 이런 원자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예? 이거 왼쪽은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병원 할 때 그 병원 장소적인 의미고요. 이 원은 연원, 근원이에요. 근원. 그 법의 근본이 뭐냐 이거죠. 법의 근본. 그 법의 근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이다, 고등법원이다, 지방법원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장소가 아니라 법의 근원. 그럼 법의 근원 그럼 좀 어렵잖아요. 법을 적용하는 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민사에 관하여. 그럼 뭐는 빠지는 거예요? 예? 민사 아니면 뭐예요? 형사죠. 형사하고 민사는 뭐가 다르죠? 여기서 형사는 또 계급장 붙인 그 형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형사가 잡아간다 그 형사가 아니라 형법 사건이에요.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 그럼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재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재판의 기준이에요. 재판의 기준. 그럼 판사가 재판할 때 지멋대로 땡기면은 내키면 뭐 너 승소 패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민법적인 재판, 형법적인 재판에 관해서 특히 민사 사건에 대해서 그럼 민사 사건은 뭐냐면 개인이 있고 또 다른 개인이 있을 때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얘기하는 게 민사예요. 근데 형사 사건은 뭐냐면 국가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의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소송당하는 피고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형사사건의 원고는 누구죠? 원고는 형사사건의 원고. 형사사건은 이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잖아요. 원고가 누구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갑이 을을 폭행했다. 예, 폭행했다. 그래서 국가가 얘한테 벌을 줘요. 벌을 주는 관계는 무슨 관계 이거? 형사 민사. 이건 형사죠. 형사는 느낌이 오죠. 국가가 너 처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원고는 누구예요? 이거 형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형사소송인데 형사사건이 되는데 여기서 원고가 누구예요? 갑이 원고예요? 을이 원고예요? 을이 지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 처벌받으니까 내가 소송 제기할게요. 국가님 판사님 판단해줘요. 그래요? 누구예요? 아이고 미치겠네. 검사예요. 검사. 아니 이걸 모르고 여태 어떻게 공부를 하셨대 세상에. 그럼 누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형사사건에서는 소송을 거는 사람, 먼저 소송을 선방치고 시작하는 사람,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즉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 소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송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써놨잖아요. 형사소송. 검사가 법원에다가요 판사가 판결을 하되 형사사건의 판사라면 검사가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고가 돼요? 갑이 을을 폭행했대요. 그러면 얘가 피해를 입었죠? 피해자죠? 어떤 놈이 지금 저 때린 거예요? 갑이. 얘가 가해자잖아요. 예? 가해자. 얘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그건 상관없잖아요. 얘한테 벌을 주겠죠. 가해자한테. 그럼 누가 피고가 돼요?
피고가 누가 돼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때린 사람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갑을 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은 뭔데요? 경찰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법원 판사한테 서류를 내잖아요. 이 서류를 내는 걸 뭐라 그래? 이걸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검사가 판사한테 이렇게 서류를 내는 것을 기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한다. 예? 예. 그럼 얘가 이 기소를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게 소송을 진행하자. 소송 진행을 뭐라 그러냐면 소송 진행을 요거를 공소 제기한다 그래요. 공소를 제기한다. 예. 그래 공소 제기 안 하겠다. 경찰이 서류를 올렸어요. 수사해가지고 얘 좀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 올렸는데 검사가 보고 빠꾸.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불기소. 재판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검사 입장에서 무고한 사람한테 가해자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형사 재판이 있어야 돼요. 형사 재판이. 그래서 이제 얘가 피고가 되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징역 6월로 확정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얘가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얘가 가해를 주었죠? 그러면 얘가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뭐 8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부상이 8주가 나왔어요. 그럼 얘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개인에게 손해를 뭐 해달라? 배상하게 해달라라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법행위 이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 손해배상 얘가 얘한테 청구하려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얘한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러면 이때 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민사관계가 되는 거예요. 민사관계. 이해되시죠? 그럼 민사소송에서 원고 먼저 소송 제기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고 있는 의리. 누구를 상대로? 피고를 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봐봐요. 이자가 재판 받아가지고 형사 재판 받아가지고 이놈이 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유죄. 또 이자가 받는데 얘는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그렇지 얘가 때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때리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말리던 사람인데 검사가 잘못하고 얘를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법원이 보니까 얘는 죄가 없어요. 그럼 무죄. 자, 유무죄 판단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건에서?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예요. 형사 사건에서. 그럼 여기서는 원고 얘가 내가 다쳐서 8주의 손해를 내가 입었다. 예? 그래서 손해배상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래서 얘가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을이 얘한테 재판 걸어서 얘가 이겼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500만 원 배상하라 이거죠. 예? 그럼 얘가 을이 소송을 얘한테 제기했는데 졌어요. 뭐 했다 그래요? 패소했어요. 그럼 500만 원 청구했는데 그게 인정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유죄, 무죄가 아니죠. 민사사건에서는 유무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이걸 따지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유죄인데 너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벌금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2천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2천만 원 내야 돼요? 벌금이니까? 이건 국가한테 벌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2천만 원 청구했다. 승소했어요. 그럼 피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법원의 선고를 당했으니까 얘는 원고에게 권리자에게 2천만 원 줘라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사사건에서는 승소냐 패소냐 그러는 거지 유죄다 무죄다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무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때 갑이 을을 폭행으로 때려가지고 얘가 다쳤단 말이에요. 다쳤어요. 그 얘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 좀 처벌시켜 주세요. 나 때렸습니다. 그럼 국가가 잡아다가 형사소송에서 재판 나온 다음에 유죄 나오면 벌금 얼마, 뭐 징역 몇 월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거이고, 그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내가 8주의 손해를 입었는데 500만 원 손해가 나왔다. 그럼 네가 손해배상 청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민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 따르고 민사사건이 따로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 발생한 사건이죠. 즉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갑이 을을 폭행했다. 이게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죠? 그 하나의 사실에서도 사건은 두 가지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그럼 변호사한테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두 사건 다 맞죠? 형사사건 이거 서류 써주는 거 요거 따로 돈 받고, 민사사건 또 따로 돈 받고. 민사재판의 판사하고 형사재판의 판사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의 사건인데 따라서 만약에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하겠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2번 낸다 그 말이에요. 2번 낸다. 왜? 다른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기엔 얘가 나 때린 것 때문에 내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데 왜 2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2배로 내는 거예요. 한 건당 500씩 변호사들.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하고 형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뭐에 관해서 하자? 1조에서는 민사에 관해서만 얘기하자. 형사사건은 나중에 형사소송법 따로 있어요. 그 법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제끼는 거예요. 민사와 형사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민사에 관해서 이제 재판이 생겼단 말이에요. 재판거리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자, 제1조 민사에 관해서 뭐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자, 그럼 봐요. 이제 여기 보세요. 민사사건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다? 법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지루하자면 여러분, 법의 체계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의 체계. 맨 위에 법 중에서도 제일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일 높은 법. 우리가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을 뭐라 그래요? 예? 대법? 대법이란 법은 없어요. 대법원은 있지만, 예.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법은 뭐예요? 법률. 이게 법의 체계예요. 법률보다 낮아요. 세 번째로 높은 법은 뭐예요? 예? 원래 명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낮은 거 규칙. 이거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럼 이 헌자가 무슨 헌자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이렇게 써요. 이게 헌자. 헌자가 이게 무슨 헌자냐면 법헌자예요. 법헌자. 그러면 법이죠. 헌이라고 읽지만 뜻은 법자예요. 법자. 이게 원래 이 뜻은 틀을 갖춘다 이런 뜻의 의미의 법자예요. 틀을 갖춘 법. 그럼 헌법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법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인데, 예? 국가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이 헌법이다 그러면 법 중에 최고의 법. 왕 중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헌법이라 그래요. 헌법. 헌법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3조에 보면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그 재산권의 특별법이 법률이에요. 그 법률 중에서 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뭐냐면 얘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에요. 엄마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헌법에 근거를 놔둬야 돼요. 만약에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돼요. 또 명령이 법률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규칙이 명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이에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법 중에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해요? 헌법.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헌법은 무엇에 위반할 수 없다? 다시. 법률은 무엇에 위반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반하지 못한다. 만약에 헌법에 위반되면 뭐예요? 위헌. 이 법률 잘못됐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위헌 결정을 내려.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이 법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효력 정지시켜 버려요.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 있었죠. 예전에. 제대군인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 군대 갔다 온 군인들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줘야 된다. 근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났어요. 헌법이 위반된다 그랬어요. 국민의 평등권 침해한다. 예?
그래서 그 법률 효력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99년도인가요? 시험 볼 때 뭐 교원 임용 시험을 보는데 대다수가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섞이거든요. 여성들만 쫙 올라가서 임용이 돼 버렸어요. 예. 그때 그저 와이프가 그래서 그때 됐어요. 남자들이 가산점 때문에 싹 빠져버리니까. 예. 그게 법률을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다시 이 법률의 근거에서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 법률 밑에 이제 시행령,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규칙.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 고시, 각종 고시라든지 훈령, 각종 예규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령이 있으면 여기 뭐 또 뭐 있냐면 시행 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 여러분 보면 민법 외에 특별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에는 뭐가 시행령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록 보면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은 일단은 알고 가셔야 돼요. 69페이지 부록에 69페이지 말고 부록의 6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뒤쪽에 있는데 69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법하고 시행령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63페이지 보시면 민법 312조 2 단서에 관한 시행 규정 이렇게 나와요. 63페이지 부록.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면 민법 312조 2 단서에 관한 시행에 관한 규정. 이건 뭐예요? 규정이잖아요. 규정.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행규칙. 거기서 전세금 증액하는 경우에 증액 청구는 뭐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 증액한 다음에 1년 이내에는 다시 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여러분 공부하시려면 특히 공법이 말이에요. 공법이 법률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죠? 뭐 그 국토기본법이라고 뭐 하죠. 그 외에 막 무슨 많은 법이 있어요. 주택법 무슨 법 해가지고 많은데 그건 법률에 다니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또 있어요. 그 시행령에 맞춰서 시행 규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공부할 게, 그죠? 근데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럼 여러분 법대 가면은 법과대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공부하냐면 기본 6법 배워요. 기본 6법. 그게 뭐 배우냐면 헌법, 민법, 형법. 그다음에 각종 이제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법. 이게 기본 6법이거든요. 그래서 6법 전서 그러잖아요. 6법 전서. 이거 공부해요. 근데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공부하는 게 뭐 있냐? 민법의 일부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죠. 나머지는 없어요. 안 배워요. 예?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법이라고 배우죠. 세금과 관련된 거 배우죠. 등기와 관련된 거 배우죠. 이거 안 배워요. 법대 가면 못 배워요. 이거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게 행정법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게 국토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법대 들어가면 요거밖에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 요거 가지고 사법시험 보는 거고 6과목 가지고. 여기 추가하면 상법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알아요? 등기 알아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왜 독학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뭐를 공부했으니까? 6법 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하면 다른 법을 다 스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조문 강의가. 그럼 봐봐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판택등 시스템 얘기해서 우리가 통칙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지만 거기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느낌이 와요? 아직 안 오는구나. 예.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